버스에서 내리자마자 탁 트인 바다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프랑스에서 온 여행 유튜버 2명이 카메라를 들고 부산 광안리 해변가에 발을 디디는 순간 그중 한 명이 나지막하게 말을 잇습니다. 봐봐, 진짜 너무 예쁘다. 우리 바다 바로 앞에 서 있어. 바다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카메라를 들어 올리는 그녀의 손이 잠깐 떨립니다. 이건 단순한 감탄이 아니었습니다. 고층 빌딩과 야자수 같은 가로수,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바다와 한 프레임 안에 담기는 풍경. 프랑스에서는 도심과 해변이 이렇게 딱 붙어있는 모습을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오늘 소개할 이들은 프랑스 출신의 여행 유튜버 2명입니다. 영상은 이미 6일차에 접어들었고 부산에서의 하루를 담은 브이로그인데요. 평소 여행지를 단순히 구경하는 수준이 아니라 현지 대중교통을 타고 골목을 직접 걸으며 그 나라의 일상을 몸으로 느끼는 스타일의 크리에이터입니다. 그런 이들이 한국을 찾았고 부산에서의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부산의 숨은 명소 용궁사입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두 사람 눈에 들어온 건 길게 늘어선 알록달록한 연등이었습니다. 별다른 지도나 안내 없이도 연등을 따라가기만 하면 절에 닿을 수 있는 구조. 두 사람은 이거 그냥 등 따라가면 되는 거잖아. 너무 귀엽다라며 웃으면서 걷기 시작하는데요. 약 10분을 걷다 보면 파도 소리와 함께 절 입구가 나타납니다. Donc on a pris un bus pour venir jusqu'ici et ce qu'il faut savoir c'est que à l'arrêt de bus vous descendez et vous avez juste à suivre le chemin des lampions et je dis ça au moment où il y en a pas. Il y en a, ils arrivent et c'est assez facile d'accès, il y a genre 10 minutes de marche. Hop, petits lampions, ils sont tout le long. Sarah bon, Sarah c'est tout seul. Du coup vous avez juste à suivre le chemin des lampions, ça vous amènera jusqu'au temple. Donc on se retrouve là-bas. 용궁사는 그 이름처럼 바다 위에 떠 있는 듯한 사찰입니다. 파란 하늘 아래 노랗고 초록빛 연등이 가득하고 그 사이로 바다가 보이는 풍경은 어느 나라에서도 만나기 어려운 한국만의 장면인데요. 이 두 프랑스 여성도 말을 잇지 못하고 카메라만 이리저리 돌립니다. 다만 이날은 사찰 일부 구간이 공사 중이어서 가장 유명한 포토스팟인 바다 위 용의 꼬리 구간을 들어갈 수 없었는데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두 사람의 태도가 눈에 띕니다. 실망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투덜거리는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기대했던 구간을 못 봤지만 그렇다고 오늘 하루가 망한 건 아니잖아. Oui, les aléas de la vie, c'est pas pour autant que la journée est gâchée. C'est tellement mignon. Je suis désolée, je suis en train de devenir fan de toi. Pourquoi? Parce que t'es grave chou. C'est ça la vie. Bah oui, on va pas. Il y en a, ils pourraient être grave deg, tu vois. Parce que on connaît l'effet Instagram et TikTok, mais c'est pas grave. On a Tu m'as kiffé. touché dans mon cœur, ça y est. Bah voilà. Si je peux toucher du monde. 그리고 바로 이 절에서 아주 특별한 만남이 하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찰을 돌아보다가 카자흐스탄과 네덜란드에서 온 외국인 유학생 2명을 우연히 만난 건데요. 그런데 이 유학생들이 두 사람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며 말을 걸어옵니다.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22살인 줄 알았어요. 두 사람은 자신들보다 훨씬 어린 나이로 착각한 이 유학생들의 반응에 너무 좋아서 웃음을 터뜨립니다. 비결이 뭐냐는 질문에 두 사람은 말했습니다. 코리안 스킨케어랑 비타민C가 전부야. On est trop contente. Non, on vient de faire la rencontre de deux étudiantes étrangères. Une du Kazakhstan, Et une des Pays-Bas. Et elles viennent de nous dire, genre elles étaient choquées, elles nous ont demandé notre âge. Et elles étaient choquées parce qu'elles ont dit elles étaient sûres qu'on avait 22 ans et elles étaient vraiment choquées, elles nous en ont parlé pendant tout le temps. Elles étaient en mode c'est pas possible, vous êtes là. Parce qu'elles pensaient qu'on était des étudiantes aussi. Et comme quoi, la skincare coréenne, les gars, la vitamine C. Non, parce que, souvenez-vous, là, il y a quelques jours, je me suis fait terminer par la dame. 실제로 요즘 해외에서 한국 스킨케어 열풍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선 수준입니다. 프랑스만 해도 파리의 고급 백화점 한 켠에 K-뷰티 코너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 유럽의 MZ세대 사이에서 한국인처럼 피부 관리한다는 말이 칭찬의 표현으로 쓰이고 있을 정도이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제품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게 이 두 프랑스 여성의 반응에서 드러납니다. 실제로 한국에 와서 먹고 움직이고 생활하면서 피부가 달라졌다는 거거든요. 용궁사를 나온 두 사람의 다음 목적지는 스카이라인 루지입니다. 루지라고 하면 동계올림픽의 그 썰매를 떠올리기 쉬운데요. 한국에서는 이걸 거대한 야외 슬라이딩 트랙으로 만들어서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헬멧을 착용하고 시트를 타고 올라가 언덕 위에서 출발하면 굽이치는 코스를 따라 아래까지 내려오는 방식인데요. 두 사람은 처음에는 조심스러워하다가 첫 라운드가 끝나자마자 바로 반응이 터져버렸습니다. Donc vraiment, à faire! C'était génial! C'est génial, je vous le conseille. Là, c'est le premier tour qu'on va faire. On en a 3. Il y en a 3, minimum 3. Donc là, on y retourne de suite direct.
이거 진짜야. 세 판은 더 타야 해. 무조건. 그런데 이 루지 체험에는 한국만의 디테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슬라이딩을 마치고 나면 헬멧에 달린 번호를 스캔하면 코스를 달리는 자신의 모습이 자동으로 사진과 영상으로 캡처되어 있는 시스템이었던 건데요. 두 사람은 이걸 발견하자마자 어린아이처럼 신나서 서로의 모습을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한국의 레저 시설 하나에도 이런 디테일이 있다는 것. 한국인에게는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이 시스템이 외국인에게는 생각지도 못한 특별함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루지를 3번 더 타고 나서 두 사람은 이번엔 텔레캐빈을 타러 뛰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 여행에서만 겪을 수 있는 진짜 에피소드가 하나 생겼는데요. 택시를 타고 내린 곳에서 탑승 마감까지 딱 10분이 남은 상황. 경사진 언덕길을 헐레벌떡 뛰어 올라가야 했는데 매표 창구 직원이 마침 자리를 비운 겁니다. 창구에는 곧 돌아오겠습니다라는 메모 하나만 달랑 붙어 있고요. 보통은 그냥 포기하거나 입구에서 발을 동동 구를 상황인데 두 사람은 닫힌 창구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직원이 돌아와 시간 내에 탑승에 성공했습니다. 텔레캐빈에서 바라보는 부산 바다의 풍경을 손에 넣은 것이죠. On les a fait en courant. On a littéralement mal au poumon. On l'a fait en 5 minutes. Hein. On a grimpé le truc en courant en 5 minutes. Ma trachée, elle est en feu. Mais oui, moi aussi. Du coup, on est arrivé à temps. Donc, noté 17h30, dernier embarquement. Et en plus de ça, on arrive au guichet, la meuf, elle était en pause. Mais genre, il était 27. Et c'était fermé, du coup, nous, on toque comme Il y des avait loups. écrit I'll be back, mais on s'est dit qui prend sa pause à 3 minutes de fermer. Enfin, du coup, on a réussi. Sinon, parce qu'on est venu en Uber. Du coup, on aurait payé le Uber pour rien. 해가 조금씩 기울기 시작할 무렵 두 사람은 감천문화마을로 향합니다. 감천문화마을은 부산을 처음 찾는 외국인들이 여기 정말 한국 맞아요 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하는 곳 중 하나입니다. 파스텔빛 집들이 계단식으로 빼곡하게 들어선 골목, 그 위에서 내려다본 바다. 프랑스 여성들도 골목 하나하나에서 발걸음이 멈추는데요. 이 마을에는 어린 왕자 조각상이 하나 있습니다. 프랑스 원작 소설인 어린 왕자가 왜 한국의 작은 마을에 세워져 있는 걸까? 두 사람도 처음엔 의아했는데요. 알고 봤더니 이유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인들이 어린 왕자에서 뭔가 마음에 닿는 걸 느꼈대. 그래서 이 마을의 상징이 된 거야. 프랑스의 소설이 한국의 한 마을을 상징하는 아이콘이 된 것. 그게 바로 한국의 문화 흡수력이기도 합니다. 좋은 것은 국경에 상관없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기 방식으로 소화해서 완전히 새로운 풍경으로 만들어 내는 능력. 감천문화마을은 그 대표적인 사례인 셈입니다. 관광지로 많이 알려진 윗구역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사람이 거의 없는 조용한 골목이 나오는데요. 두 사람은 이 구간을 발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내려와 봐야 해. 위에는 사람이 넘치는데 여기는 완전히 달라. 진짜 마을 같아. 감천문화마을을 빠져나온 두 사람은 부산의 대표적인 쇼핑 거리로 이동합니다. 저녁이 되면서 거리에는 스트리트 푸드 노점들이 하나둘 열리기 시작하고 형형색색의 한글 간판이 야경과 어우러지는 부산의 밤이 펼쳐지는데요. 두 사람은 거리를 걸으면서 발걸음을 좀처럼 떼지 못합니다. 건물 하나하나를 올려다보며 눈을 크게 뜨는 모습은 마치 처음 도심 야경을 보는 사람 같습니다. 그리고 이날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두 사람이 드디어 진짜 한국식 소고기 바비큐를 부산에서 처음으로 먹습니다. 이전에도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닌데 이날 처음 도전한 것이죠. 불판 위에 고기가 올라가고 이것저것 작은 반찬들이 가득 놓인 상차림에 두 사람의 눈이 바빠집니다. 고기 한 점을 집어 입에 넣는 순간 카메라 앞에서 바로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Enfin, le vrai barbecue coréen en Corée, ça a l'air hyper sympathique. Et en fancy, on mange du bœuf. Oui, on mange du bœuf. On est des femmes fringuées. Là, vous avez tout, Des banchan. des petits banchan. C'est vraiment excellent. Ça goûte plus le goût. Mais c'est trop bon. On Sam connaît la technique. Je sais pas s'il est pas trop cuit. Allez, c'est dans le vlog. On veut une belle bouchée, hein. Ah, quoi que là, j'ai bien réussi à le plier. Attention. Parfait. 진짜 너무 맛있어. 이거 왜 지금 먹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두 사람은 식당을 떠나기 전 이날 버스 안에서 있었던 일 하나를 카메라 앞에서 털어놓습니다. 사찰 가는 길에 탄 버스에서 어르신 두 분이 큰 소리로 다투고 계셨는데 두 사람이 자리를 양보하려 했더니 할아버지가 손사래를 치며 단호하게 거절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엔 분위기가 너무 날카로워서 혹시 야단 맞는 건가 싶었는데 버스에서 내린 뒤 그 할아버지가 다가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자리를 양보하려 한 마음이 진심으로 고마웠어요. 차갑게 보였지만 알고 보면 속으로 누구보다 따뜻했던 어르신 한 분. 두 사람은 이 에피소드를 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겉으로는 차가워 보일 수 있는데
그 안에는 진짜 감정이 있어. 이 말이 이 영상 전체를 가장 잘 요약하는 것 같습니다. 용궁사의 연등부터 감천마을의 골목, 루지 코스의 속도감, 그리고 버스 한 칸에서 오간 따뜻한 눈빛까지 화려한 여행지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남긴 온도가 이 두 프랑스 여성의 부산을 만들었던 겁니다. 한국인들은 어쩌면 늘 그런 나라에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너무 가까이에 있어서 보이지 않을 뿐 버스 한 칸에서도 감동이 일어나는 나라.